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8월 21일 오전 11시입니다. 지난 18일에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있었던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엄청난 합의가 나왔습니다. 이를 두고 한미일 안보 경제 블록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아시아판 나토가 될 것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계의 역학관계에 중대한 변화를 줄 만한 블록이 만들어졌습니다. 동맹체제가 만들어졌습니다. 한미일 세 나라가 군사 부문 그리고 경제 부문 그 이외의 여러 나라 간의 관계에 대해서 긴밀하게 협의하고, 그리고 그 협의하는 절차를 아주 중층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정권이 바뀌어도 이번에 합의한 내용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제도화를 했습니다. 아시아판 나토라는 말이 저는 상당히 귀에 쏙 들어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도했다고 봐도 그렇게 과장이 아닐 것입니다. 이게 가능했던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에 의해서 한일 간의 쟁점으로 있던 증용공 배상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함으로써 한일 관계가 좋아지니까 한미일 관계가 이렇게 좋아지게 된 겁니다. 단순하게 좋아진 정도가 아니라 대세를 만들어 가지고 아시아에서 지금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북한, 중국, 러시아에 대해서 공동 대응하겠다 하는 복선을 깔고 거대한 조직을 시동시킨 거죠. 앞으로 갈 길이 멀지만은 캠프 데이비드 정신 하나만 보면은 정말 한국의 국가 이익에 이렇게 합치될 수 있느냐 하는 감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북한 인권 문제, 그리고 미송환 국군 포로 문제, 한반도의 자유통일을 지지하겠다는 이야기, 이것이 한미일 세 정상의 합의문에 담겼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통일의 길을 여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이 공을 칭찬하기 위해서 윤승만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승만을 이어서 윤승만, 외교의 귀신인 이승만의 한미 동맹 외교를 이어서 이제 한미일 동맹 외교로 결실을 맺었다. 그 표현도 아주 저는 흐뭇하기도 하고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이 외교에 대해서 무심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외교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아주 전문가이고 소수입니다. 그 사람들은 언론이나 정치와 조금 거리를 두고 그 정책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오랜 관행이 있습니다. 외교적 용어는 읽어봐도 잘 모르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외교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외교가 곧 안보입니다. 안보 외교입니다. 한국 외교의 7, 80%는 안보 외교입니다. 외교에서 실패하면은 나라가 망하고, 외교에서 성공하면은 나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조선조가 외교에서 실패해가지고 결국 일본에 병탄되었고, 이승만 대통령은 한미 동맹 외교를 성공시켜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의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세계사의 사례에서 보면은 수두룩합니다. 외교가 전쟁이냐 평화냐를 결정합니다. 한 나라의 멸망과 융성을 결정을 합니다. 근데 2차 세계대전이 왜 일어났습니까? 이거 외교 실패로 일어났습니다. 2차 세계대전 하면은 1939년 9월 1일 히틀러의 나치 독일군이 폴란드를 침공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전쟁은 막을 수 있었느냐? 그 뒤에 여러 학자들이 연구를 하는데 막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외교 실패가 있는데 여러 나라의 책임이 있지만은 특히 영국의 책임을 따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영국이 폴란드와 동맹조약을 맺습니다. 영국이 폴란드에게 보장을 하는 거죠. 독일군이 쳐들어오면은 영국은 폴란드 편에 서겠다. 그런데 이 동맹조약이 오히려 전쟁을 부르는 한 요인이었다고 비판을 합니다. 그때 영국은 폴란드를 도울 방법이 없었어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었고 군사력도 충분하지 않아가지고 폴란드가 나치 독일의 침공을 받았을 때 실질적으로 보낼 군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동맹조약을 맺어 놓으니까 폴란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은 영국이 우리 편이니까 독일의 압박에 강경 대응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폴란드와 나치 독일 사이의 이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전쟁으로 갔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과연 히틀러가 원했느냐, 폴란드가 원했느냐, 영국이 원했느냐, 프랑스가 원했느냐 하는 것은 지금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터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 세계대전은 오스트리아의 황태자가 사라예보에서 세르비아 청년에게 암살된 황태자 부부가 암살된 것이 시발이었습니다. 1914년이었습니다. 그때 오스트리아는 세르비아에 보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럽 열강에서 전쟁을 원하는 나라는 한 나라도 없었다고 합니다. 다만 동맹 관계가 있어가지고 오스트리아의 동맹국이 독일 제국이고 그 다음에 독일 제국과 제일 라이벌이 프랑스고 독일 제국을 겁내는 러시아는 또 이 프랑스와 동맹 관계를 갖고 있고 해가지고 이게 줄줄이 엮여서 전쟁으로 몰려 들어갑니다. 딱 전쟁을 원했던 나라는 오스트리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스트리아가 모험적 정책을 펴니까 이걸 말려야 할 독일 제국이 말리지 않고 당신들이 하는 거 우리가 전폭 지원하겠다고 백지수표를 내고 말았습니다. 그래야 삽시간에 사라예보의 총성 하나가 유럽의 거의 모든 나라를 전쟁으로 몰고 갔습니다. 외교가 얼마나 중요하느냐 하는 것을 새삼 설명할 필요 없이 한국의 경우는 이승만 대통령이 6.25 남침을 당했을 때 비상한 외교 수단을 쓴 거죠. 그날 무초 미국 대사를 불러가지고 우리는 남녀노소가 나와서 돌멩이와 몽둥이를 들고서라도 싸우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본국에 전달이 되고 트루만 대통령 또한 저 개자식들을 무슨 수를 쓰더라도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북한군의 남침을 밴디트 레이드, 마적단 습격 사건으로 딱 규정을 하면서 유엔군의 출동을 결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 거죠. 그리고 그 전쟁을 마감할 때 1953년이 되면은 아이젠하워 대통령 시절인데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빨리 휴전을 하고 미군을 철수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걸 눈치챈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어주지 않으면은 우리는 휴전 협정에 승복할 수 없고 우리가 단독 북진하겠다 하는 압박을 합니다. 이게 공갈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1953년 6월 18일 유엔군이 관리하고 있던 25,000명의 방공포로를 우리 국군이 가서 다 석방시켜 버립니다. 그때 휴전 협상에서 제일 골칫거리가 이게 방공포로 석방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의 이 어떻게 보면은 깽판이라고도 볼 수 있죠. 이 깽판에 승복을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가만두었다가는 또 전쟁이 나겠다. 달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미동맹이 만들어진 것이고 한미동맹이 만들어졌을 때 이승만 대통령은 이 동맹으로서 우리는 대대손손 외침을 당하지 않고 번영을 누릴 것이다. 우리의 생명선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생명선이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번영을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외교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귀신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외교에는 귀신인데 인사에는 등신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잘못 쓴다는 거죠. 그러나 사람을 잘못 쓰는 것
잘못 써도 외교의 귀신이면은 그 사람이 결국 나라를 바로 이끌게 됩니다. 처음 강조해 드렸지만은 외교, 특히 안보 외교는 그 나라의 흥망을 결정을 합니다. 또 안보 외교의 핵심은 어느 편에 서는 겁니다. 힘이 없는, 당시에는 힘이 별로 없었죠. 지금은 대한민국 힘이 있죠. 어쨌든 어느 나라와 동맹국을 만드느냐는 겁니다. 그러려면 세계 정세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과 많이 다툰 사람이 있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 이 무초는 이승만과 싸우기도 하고 이승만과 타협하기도 하고 이승만을 괴롭히기도 하고 이승만은 무초를 아주 업신여기기도 하고, 그러나 두 사람 사이에는 서로 인물을 알아보는 그런 눈이 있었습니다. 이 무초 대사가 은퇴한 이후에 미국의 오랄 히스토리라고 있습니다. 유명한 고관이 은퇴하면은 증언을 녹취를 해가지고 남겨놓습니다. 그 오랄 히스토리를 제가 읽어보니까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항상 투사로 그 일생을 보낸 사람이다. 싸움당이다 이거죠. 그런데 세계 정세를 가장 높은 차원에서 이해한 사람이었다라는 아주 냉정한 평이 있었습니다. 이승만은 세계 정세를 가장 높은 차원에서 이해한 사람이었다. 천하대세, 세계 대세를 알아보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핵심은 미국이 우리 편이다. 미국과 손잡아야 대한민국이 생존할 수 있고 번영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개화운동할 때부터 미국에 기댔습니다. 본인이 기독교 신도이고 선교사들의 많은 도움을 받았고, 또 미국에 가서 조지 워싱턴 대학, 하버드 대학,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그 프린스턴 대학에서 받은 박사학위 논문이 Neutrality Influenced by America, 미국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중립이라는 아주 고차원의 논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승만 대통령은 이 세계 정세를 보는 눈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분이 한미 동맹을 만들고 그 연장선상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 동맹으로 확대시키고, 앞으로 이게 아시아의 나토가 된다면은 세계가 안전하게 되는 거죠. 아시아에 나토가 있으면은 우선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수 없죠. 아시아에 나토가 있으면은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고 한들 불장난을 할 수가 없죠. 이런 큰 판을 만드는 데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뉴욕타임즈라든지 이런 세계 유수한 언론이 윤석열 대통령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만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뭐 잘못하는 것도 있죠. 그러나 안보 외교에서 잘하면은, 좀 과장되어서 이야기하면 다른 건 다 잘못해도 됩니다. 안보 외교에서 잘하면은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고 발전하는 방향으로 걸어가는 진로를 선택을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줄을 서는 겁니다. 이승만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대한민국이 줄을 잘 서도록 하신 두 분입니다. 감사합니다.